요즘에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거의 2억 안에만 했었죠. 정확히 거의 1억 9천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은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때 8천만 원대까지도 봤습니다. 이 반 절반이 넘게 떨어진 건데,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인 시장 전체에서 사라진 돈이 무려 3천조 원이 넘어갑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너무 큰 숫자라 가지고 잘 와닿지도 않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 있던 돈 절반 가까이가 그냥 녹아내렸다는 거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 코인은 진짜 끝났다. 가치가 0에 수렴할 거다. 그리고 몇 년씩 들고 버틴 사람들도 슬슬 흔들리고 손절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어찌 보면은 사람으로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시점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시장에서 이름만 떼면 아는 전문가들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한 개에 15억 원까지 간다는 말이고, 지금 비트코인 9천만 원인데 어떻게 15억을 가나요? 처음 들으면 그냥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서 헤이즈입니다. 예전에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큰 코인 거래소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결국에 15억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나오죠.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기 며칠 전에 자기가 들고 있던 다른 코인들을 전부 다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돈이 생기면은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사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5억 간다고 외친 사람이 정작 지금 비트코인부터 매수하진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루크 그루맨이라는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한 수를 더 뜹니다. 비트코인이 비쌌을 때 자기가 가진 걸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은 코인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질문들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사실상 그동안 비트코인에 좋은 소식이 다 나왔었거든요. 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고요. 또 일반 사람들도 주식처럼 쉽게 살 수 있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호재였죠. 근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빠져버렸죠. 아니, 왜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은데 상승을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시장의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은행은 돈을 새롭게 많이 찍어가지고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천조 원이 넘어가요. 보통 이렇게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의 일부는 비트코인 같은 곳으로도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거의 다 인공지능, AI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요즘에 모든 돈이 AI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거대한 컴퓨터 시설을 짓고 비싼 반도체를 사들이고 그 돈이 전부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이지가 흥미로운 계산을 내었는데요. 그동안 AI 때문에 새로 생긴 빚이 얼마인지 따져봤더니 그것도 약 2천조 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풀린 돈이랑 AI가 끌어다 쓴 돈이 거의 똑같은 크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롭게 풀린 돈을 AI가 거의 다 가져갔다는 뜻이고, 비트코인 몫으로 오를 돈이 처음부터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들어올 만한 새 돈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돈들이 다른 데로 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살짝 억울하기도 해요.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린 인공지능, AI 분야는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 조금 섬뜩한 부분이 나오는데, 인공지능 AI 회사들이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지금 회사들은 비싼 장비를 사면 그 비용을 한 번에 적지 않아요.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적고 있는데, 그래야지 한 해에 들어가는 부담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간입니다. 회사들은 지금 이 장비를 5년에서 6년 정도 쓴다, 이렇게 가정하고 비용을 나눠버려요. 근데 AI 장비는요, 실제로 2년만 지나도 옛날 것이 돼버립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진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년 쓰고 내다 버릴 물건을 6년을 쓸 것처럼 장부에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간 비용들 실제보다 작아 보이겠죠? 그럼 그만큼 이득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겠죠? 지금 AI 회사들 실적이 좋아 보이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거고, 헤이지는 이 모습을 옛날 철도 열풍에 빗댔습니다.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철도가 미래다 이러면서 다 같이 돈을 쏟아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었죠. 지금 AI 인공지능도 그때랑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아까 그 수수께끼가 풀려요. 왜 15억을 외친 사람들이 정작 코인을 줄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었던 거겠죠. 인공지능 AI에 거품이 껴있고 또 그게 언젠가 한번 터질 거다라고요. 그리고 그게 터지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한 번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15억 원 간다라는 말들은 지금부터 쭉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한 번 크게 떨어진 다음에 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렸는데 사실은 조심하라는 경고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동성의 마지막 경보기라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르고 있다는 것들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힘이 없는 게 그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1비트코인당 15억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당분간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답답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돈을 빨아들이는 동안에 비트코인으로 올 돈이 부족해질 거고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말처럼 정말로 비트코인 6천만 원 근처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AI 거품이 정말로 터지면 큰 회사들이 돈 문제로서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중앙은행은 또 돈을 엄청나게 찢겠죠. 시장을 살리고자 할 겁니다. 늘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로 풀린 돈들 이미 무너진 AI로는 다시 안 갑니다. 한번 대인 곳에 또 넣지는 않을 거고 갈 곳이 없어진 그 돈들이 비트코인처럼 수량이 정해진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개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AI로 물렸던 돈들이 좀 흩어지기 시작하는 때 그때부터 비트코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흐름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이걸 분석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딱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조심하고 길게는 비트코인을 믿고 있죠. 그리고 새로 풀린 돈이랑 AI가 가져간 돈의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기가 터지면은 풀린 돈들이 결국에 수량이 정해진 자산으로 모인다는 거. 과거에도 역사 패턴상 반복됐던 모습들이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샘슨 무 같은 사람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거는 비트코인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시장에 들어올 돈을 AI가 거의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15억 원, 지금부터가 아니라 한번 크게 흔들린 다음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몸을 사리면서 길게는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한 번 크게 흔들리는 순간 대체 어떤 신호랑 함께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비중 조절 자체가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이 종목보다도 오히려 한 번에 모든 자금들을 사용하는 습관들인데요. 한 종목에다가 모든 자금 투자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하락을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반대로 시장 자금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한 종목이 잠깐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종목들에서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 자금들을 활용해서 기존 종목들도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 자체가 가능해질 거예요. 결국에 투자라는 건요, 한 방의 승부가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이어가는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고, 내가 한 번의 성공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걸기보다는요,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데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리한 몰빵 투자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수익이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장에 남기 위해서는요,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오히려 그냥 안정적으로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투자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트코인 기준 9천만원 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강력한 폭락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리플, XRP 포함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가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전 1시간 동안 무려 8천억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선물 포지션이 그대로 청산 증발해버렸고요. 최근 24시간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 대폭락장에서도요,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를 합니다. 하루 만에 2조 5천억 선물 포지션 증발하고 비트코인 역대급 저점까지 내려오고 리플 XRP가 1달러 깨지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디피니티브 44%, 슈퍼폼 27%, 여전히 폭락장에서도 개별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트 장세들에 대해서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내실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대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요, 인피니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말씀드렸고, 곧바로 수익까지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이 차트 방향성이랑 추세가 어떻죠?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추천드리고 이번에 수익까지 냈던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차트 방향성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매수 타점 자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상승하면은 그때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게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로 힘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다 상승하고서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을 이용해가지고 매수했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바로 또 팔고 나오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수익 낸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에 편승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던 1번 매매 방법으로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피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정보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